상상도 못할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 여왕의 집 48회는 강세리와 황기찬의 악랄함에 시청자분들 뒷목 잡게 하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악인들의 지옥행 특급 열차가 드디어 출발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고 통쾌한 정의 구현이 시작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숨겨진 진실과 짜릿한 복수극 속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여왕의 집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드라마 탐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 예측 스토리를 준비했으니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왕의 집 48회는 강세리와 황기찬이 김도윤을 쫓아내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는지 보여주며 시청자분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도윤은 성범죄자라는 치욕스러운 누명에 갇혔고 강재인은 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재인은 회사 게시판에 난무하는 김도윤 관련 루머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세리가 능글맞게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척하며 김도윤을 썩은 부위라 칭할 때 재인은 이미 직감했습니다. 설마 내가 선동한 건 아니겠지? 그러나 세리는 뻔뻔하게 비웃었고 김도윤은 선동의 뜻을 모르나 보네. 사람들을 부추겨서 행동하도록 나서게 하는 게 선동인 거지. 게시판도 처음엔 누군가 선동했을 거 아니야 라며 그녀의 위선을 꿰뚫어봤습니다. 강세리는 만족스럽게 황기찬을 찾아가 보고 했습니다. 당신 계획대로 직원들이 척척 움직이고 있어. 김도윤 성추행 사건도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고 DH홀딩스 투자에 대한 의문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어. 황기찬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불 좀 지피라고 했으니 더는 쉴드 치지 못할 거다. 김도윤이 버려야 할 카드라는 걸 모두 알게 되겠지. 그러나 악인들의 잔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덫이 될 것이었으니 김도윤은 성범죄 누명과 DH홀딩스 투자 비리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죠. 황기찬과 강세리가 자신을 제거하려 혈안이 된 틈을 타 그들의 더 큰 악행을 밝혀낼 기회를 엿본 것입니다. 김도윤은 사내 게시판의 비난과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침묵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래, 실컷 떠들어라. 너희가 파놓은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곧 알게 될 테니.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황기찬이 YL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DH홀딩스 투자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황기찬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검은 거래의 위장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황기찬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황기찬의 비리를 캐내던 중 YL그룹 창업주인 강규철 회장의 비서였던 인물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비서는 강규철 회장이 생전에 황기찬의 수상한 움직임을 의심하여 몰래 기록해둔 장부를 김도윤에게 건네주었고 이는 황기찬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강재인은 김도윤의 결백을 굳게 믿었지만 그의 침묵이 답답했습니다. 도윤 씨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그녀는 김도윤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재인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더 깊이 빠져들도록 놔둬야 해요. 그래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김도윤의 결연한 눈빛의 제인은 그의 말을 믿고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이 과거 YL그룹과 관련된 의문의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YL그룹의 뿌리 깊은 부패와 싸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들의 굳건한 신뢰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노숙자는 도유경이 황기만과의 이혼을 추진하자 극도의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도유경의 재산을 빼앗고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과거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죠. 도유경. 감히 내 아들을 버리고 내 발로 나가겠다고? 너 같은 게 어디 감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노숙자의 비명은 YL그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도유경은 더 이상 노숙자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악행에 놀아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한 짓, 그리고 한간애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당신이 저를 가두려 했던 그곳이 어디인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죠. 도유경은 황기만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와 노숙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기만의 비리 증거와 함께 노숙자의 악행이 담긴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하며 한간애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폭로할 준비를 마칩니다. 노숙자는 도유경의 폭로가 시작되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발악했습니다. 이 모든 건 황기찬, 강세리 저것들 때문이야.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저것들이 날 속였어. 노숙자의 광기 어린 발언은
오히려 황기찬과 강세리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한간의 몰락의 서곡이 되었고 노숙자는 결국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곳으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강미라는 최자영이 강승우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최자영 감히 내까짓게 뭘 안다고 나대. 승우의 비밀이 드러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미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최자영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과거의 한을 풀기 위해 강미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최자영은 강미란과 강승우의 유전자 검사를 몰래 의뢰했고 충격적인 결과를 손에 넣게 됩니다. 강미란이 강승우의 친모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최자영은 이 결과를 들고 강미란을 찾아갔습니다. 고모. 아니 강미란 씨. 승우가 당신 아들이었더군요. 어떻게 평생 저를 속이고 제 남편의 아들이라며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었죠. 당신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강미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자영. 내가 그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숨긴 추악한 비밀은 이것만이 아니겠죠. 김도희 씨의 죽음, 은호의 사고. 이 모든 것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강미란. 최자영의 결연한 눈빛은 강미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강승우 또한 최자영을 통해 자신의 친모가 강미란이며 그녀가 자신을 이용해 강재인과 김도희를 해치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승우는 배신감과 죄책감에 휩싸여 흐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배신감에 휩싸여 강미란을 외면하고 강재인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강미란의 마지막 남은 약점, 즉 그녀가 숨겨둔 불법적인 재산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재인에게 넘겨주며 강미란의 몰락에 일조합니다. 승우의 배신은 강미란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입니다. 김도윤은 황기찬과 강세리가 자신에게 씌운 성범죄 누명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언론을 조작하고 비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강규철 회장의 비서가 건넨 장부와 함께 황기찬이 작성한 가짜 투자 계약서, 그리고 강세리가 사내 메신저로 직원들을 선동했던 원본 메시지를 손에 쥐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저는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황기찬 본부장과 강세리 팀장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YL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여기 그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김도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황기찬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고 강세리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3시간의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도유경은 황기만과의 이혼을 마무리하고 황가네의 모든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황기만은 도유경의 폭로로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숙자의 광기는 결국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황가네는 도유경의 치밀한 복수극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강미란은 최자영의 증언과 강승우가 넘긴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의 죽음과 김도희 살인교사, 그리고 IL그룹 횡령 등 그녀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강미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미란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순간 최자영은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강미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구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최자영의 눈에는 한 맺힌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역시 강미란의 체포와 함께 모든 죄가 드러나며 궁지에 몰렸습니다. 황기찬은 회장실에서 수갑을 차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YL의 회장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그때 강재인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는 원래 우리 아빠 것이었어. 이제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죄를 갚을 감방이야. 김도희 씨의 복수가 시작된 걸 축하해, 황기찬. 강재인의 단호한 목소리는 황기찬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강세리 또한 도유경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녀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면서 더 이상 숨을 곳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가짜였다고? 안 돼. 나는 진짜 강재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녀는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황기찬의 해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YL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강재인이 선출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YL은 다시 정의로운 회사가 될 거예요. 김도윤은 그녀의 옆에서 말없이 힘이 되어 주었고 도유경은 멀리서 그녀를 축하하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여왕의 집. 피로 얼룩졌던 YL그룹의 역사는 이제 강재인에 의해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과 통쾌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악인들이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정의가 승리하는 여왕의 집 팬픽 예상 스토리, 속이 좀 후련해지셨나요? 여러분의 드라마 시청이 더욱 즐거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왕의 집의 흥미진진한 예측 스토리와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